아직도 병원과 약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병원의 진정한 기능은 응급치료입니다. 병원은 급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만성질환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합니다. 만성질환의 또 다른 이름은 노화입니다. 노화에 필요한 것은 영양이지 약이 아닙니다. 영양을 보충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피솔루션은 다 영양소입니다. 약 성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소를 챙길 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영양소 중 내 몸에 결핍된 영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일 영양소 한두 가지를 먹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양소들은 이미 몸에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영양소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영양소들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결핍된 영양소가 다 다릅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팀원들도 각자 결핍된 영양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각자 필요한 영양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성분은 세포가 충분히 먹고 나면 나머지는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수용성이 아닌 것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고 문제도 일으키지만 수용성이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솔루션은 모든 성분을 수용성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 등을 다 포함해서 140가지가 넘습니다. 수용성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은 수용성이 아닌 것들을 특성을 전환시켜서 수용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영양소만 몸에 남고 과한 것은 몸에 쌓이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오메가3 같은 기름까지도 수용성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탈 스위스만의 스킬이고 굉장히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피솔루션을 완전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피솔루션을 마시면 몸에 결핍된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를 다 보충할 수 있습니다. 140가지가 넘는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몸에 충분한 영양소는 알아서 배출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솔루션은 완전 영양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이 차가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손이 차가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은 36.5도씨여야 합니다. 밖이 춥던 덥던 항상 36.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는다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체온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고 옷은 그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차단하는 역할만 합니다. 체온 자체가 36.5도씨여야 하는 것입니다. 체온은 세포가 연소하여 발생합니다. 모닥불이 불타올라서 뜨거워지듯이 우리 세포는 연소를 해서 열과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몸에 불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로 우리가 걷고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이 열로 우리 체온이 36.5도씨를 유지합니다. 세포가 연소를 하려면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세포 연소 재료 첫 번째는 장작 역할을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장작이 충분히 있어야 장작이 불타면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중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당뇨 때문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차갑습니다. 장작으로 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태우게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 자체입니다. 머리카락, 피부, 뼈 등등이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도 있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장기와 장기를 구분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세포 연소 재료 두 번째는요, 장작에 불을 붙여줄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미량 원소는 장작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이나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듯이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체온이 너무 높아질 것 같으면 연소를 줄여주고 체온이 너무 낮아질 것 같으면 다시 연소를 해서 체온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체온을 36.5도씨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세포 연료 재료 세 번째는 불을 더 활활 타게 해주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포가 연소하려면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호흡을 해서 산소를 몸에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이 뭉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세포 연소가 중단되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라이터 뚜껑을 닫아서 산소를 차단하면 라이터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세포 연소 재료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연소가 중단됩니다. 연소를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손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손이 차가웠고 몸도 차가웠어.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엄마, 아빠가 몇 세까지 사셨는지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손이 차가웠다면 장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손이 차가운 것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365입니다. 1년 365일 동안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법입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만약 1년 중 360일만 36.5도씨를 유지하고 나머지 5일 동안 36도씨였다면 이 5일 동안 여러분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은 아팠던 것입니다. 5일 동안 몸속에 암세포가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는 36.5도씨를 싫어합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35도씨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 성장이 매우 빨라집니다. 체온이 36.5도씨일 때 암세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암세포에게 너무 더운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매일 36.5도씨를 유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의 몸속에서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미량원소, 균형 잡힌 영양소 잘 챙겨 드셔서 체온 36.5도 유지하시고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